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지금 남북은 화해 무드인데 이 주변 4강 다른 나라들하고도 좀 접촉면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게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결국 다른 나라들하고 연결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 계기가 중요한데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 가지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위기긴 하지만은 올림픽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오는 길에 이제 일본도 들려서 오고 아마 아베 총리 만나고 오겠죠? 네. 근데 북한에서도 고위급 인사 올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미국의 부통령하고 회담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회담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회담이란 건 아주 공식성을 이렇게 내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접촉은 되겠죠. 개폐막식이라든지 정상급 인사 초청 리셉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오펜하임 노아 데이비드 미국 NBC 방송사장이 북한에 머물고 있어요. 주간 방송사 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건데 아마 거기서도 아마 간접적인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그렇고 일단 중국은요? 문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평창 폐막식에 초청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 방중 때.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는 안 오는 것 같아요.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답니다. 한정 상무위원은 우리 언론 보도에는 서열 7위 이런 보도도 났는데 상하이 시장을 오래 지냈고 상하이 당서기를 지냈고 이제 지난해 10월에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을 했는데 상하이 시장을 지낼 때 상하이 당서기가 시진핑 주석이었어요. 중국의 이제 시스템은 당서기가 시장보다 위거든요. 오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애초부터 쌍중단 이런 거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남북 어느 쪽도 현 상황을 쌍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은 어떻게든 상황만 보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올림픽 기간만큼은 아무튼 그런 거죠. 그렇죠. 북한 선수단이나 또 고위급 인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정 상무위원 같은 경우에도 역할이 기대되죠. 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국가 자격으로 이번 올림픽에 그렇습니다. 참가를 못하죠. 도핑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대신 선수 개개인들이 이제 IOC 깃발 아래 참가하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 좀 김이 빠지겠죠. 대신에 여기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추미애 대표가? 추 대표가 지난달에 러시아를 6박 8일이나 방문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있었잖아요. 그때 추 대표가 알렉산드로 주코프 러시아 올림픽 위원장 겸 하원 제1부의장을 만나가지고 한국 응원단이 러시아 민속 의상을 입고 응원하도록 해서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조성해 보겠다 밝힌 적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당내 대학생위 청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100여 명 규모의 응원단을 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러 외교협회가 아마 주관이 될 건데 추미애 대표가 여기 그 위원장이라고 하네요. 네, 공을 들이고 있군요, 러시아에. 그렇죠. 일본 아베 총리는 아마 안 오겠죠?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은 아베 총리는 이제 지난 15일에 올림픽 참석 여부를 묻는 말에 국회 일정을 보며 생각하겠다. 예산안은 최대 경제 정책이다.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거의 이제 부정적인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여러 언론들이 고위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아베 총리가 방한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많이 보도했어요. 결국 여기는 이제 위안부 문제 때문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움직임에 이제 일본 정부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유고, 이순 주일대사도 지금 한국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일본 측의 분위기를 좀 간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최근에 한일의원연맹 행사가 일본에서 열려 만찬이 있었어요. 보통 덕담들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서. 일본 측 회장이 이제 누카가 후코시로 의원, 중진 의원인데 상당히 지한파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위안부 합의 문제는 당혹스럽다.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은 착실히 이행하는 게 국제적 상식이다. 세게 나오네요. 우리 의원들한테 말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측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나서서 나도 변호사 출신이지만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가 해임되기도 한다. 이건 뭐 우리 탄핵 이야기를 이게 둘러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일본은요, 아주 좀 실리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들이 그렇지만은 평창을 계기로 해서 뭐가 급진전이 된다면은 뒤늦게라도 이제 발을 담그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결국 이제 한일 관계가 잘 풀리게 되는 것도 그럼 남북 관계가 먼저 잘 풀릴 때 예. 가능해지는 거죠. 예. 들어올 유인이 되는 거니까요. 예. 아무튼 올림픽 기간 중에 이렇게 뭐 꼭 정상들이 다 오지 않더라도 미중일러 이 주변 4강도 외교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도 당연히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아마 이제 북한 선수단이 대규모로 오고 또 북한의 어떤 고위급 인사가 오는지 촉각을 곤두세우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북한이 예. 어떻게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 사람들도 궁금할 테니까요. 네. 그래요. 평화올림픽이면서 또 외교올림픽의 계기로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